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뭐 전반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나마 뭐 다우지수라던가 S&P 500 지수는 뭐 낙폭이 제한적이었는데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고요. S&P 500은 0.4%. 반면 나스닥 지수는 1.2% 꽤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 왜? Why? 자, 이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깔끔합니다. 하나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반도체 공룡들의 실적 경고. 어제도 엔비디아가 사실 시장을 많이 움직였잖아요.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나 급락을 했고요. 이 지수 안에는 반도체 기업 30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부 다 빠졌습니다. 뭐지?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따가 종목에서도 제가 다룰 예정인데 뭐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가 전날 이제 부진한 2분기 실적을 예고를 하면서 기술주들에게 부담이 됐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갑자기 실적 전망치를 수정한다는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경기 둔화로 수요는 악화하고 공급망은 꼬이면서 매출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오거나 그 밴드의 하단 정도가 나올 것 같아 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3.7% 내렸고요. 엔비디아는 뭐 또 내렸습니다. 4%. 인텔, 퀄컴, AMD, 브로드컴 모두 다 2에서 4%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마이크론이 우리 힘들어. 그래서 좀 우리 설비 투자, 자본 지출 줄일 거야 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장비주인 램 리서치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낙폭은 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주, 기술주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결국은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다른 기업들, 뭐 가치주 이런 쪽들은 뭐 여전히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발표될 CPI 지표를 기다리면서 지수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뭐 그냥 뭐 조용했다. 뭐 시끄러웠던 거는 좀 기술 섹터, 반도체 섹터였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지표 발표를 볼 텐데요. 뭐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뭐 이 생산성과 관련된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과 2분기 단위 노동 비용 요 지표가 좀 나왔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좀 정리는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노동 생산성이나 뭐 노동 비용 요 지표는 우리 경제 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하기는 한데 오늘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분기 노동 생산성은 4.6% 감소를 했습니다. 1분 이게 연율이거든요, 연율. 근데 전분기에는 그러니까 1분기에는 이게 7.3% 떨어져 가지고 결국 진짜 최악의 국면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생산성 부분이. 그래서 1분기보다는 그래도 개선됐어. 그리고 시장에서 전망한 게 뭐 마이너스 4.7에서 5 정도가 나왔었으니까 뭐 시장 전망치보다도 괜찮았어 라고는 했는데 여전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건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산성을 지키기 위한 이 노동 비용, 임금이겠죠. 그거는 여전히 10.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분기에 12.7%를 기록을 하면서 이때 이게 상당히 높았었는데 여전히 뭐 전분기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이 두 자릿수 때 이 상승률은 상당히 높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1분기 때 이 노동 생산성 지표가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최악.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피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높아지는 이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데 생산성은 떨어져. 그렇게 되면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이 되고 있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높아져. 경제 활동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넘어간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고용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자꾸 올라가고 하면 이 임금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와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지표는 그냥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좋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마우스가 안 되네요. 됐습니다. 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완전 급락한 기업 두 기업만 제가 뽑아서 와봤는데요. 노바백스 익숙하시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그죠? 백신 관련 기업입니다. 얘가요, 간밤에 지금 주가가 30% 가깝게 급락을 했거든요. 왜? 자,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전망은 노바백스 한 10억 달러 정도 매출 올렸겠다 했는데 1억 8,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분의 1 토막? 시장 예상보다, 그죠?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를 시장에서는 한 플러스 5.5달러 정도 나왔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6.53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요. 기존에 40에서 50억 달러를 기록할 거라고 했는데 20억에서 23억 달러로 거의 반토막을 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왜? 노바백스가 코로나 백신인데 이쪽에서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떨어지면서 매출은 물론 수익까지 그냥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초 미국 정부에서는 이 노바백스의 백신을 1억 1천만 도즈 정도 구매를 하고 코박스에서는 3억 5천만 도즈를 예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코박스는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라고 해서 코박스에서 주요 백신들을 다 사서 저소득 국가라던가 저개발 국가들에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단체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 정도의 백신 예약을 될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는 아까 1억 1천만 도즈라고 했잖아요. 320만 도즈 정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어떤 선점 효과로 경쟁력도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스터샷이라던가 지금 백신 연령층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승인이 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분기에 백신 매출이 5억 8,500만 달러였는데 2분기에는 이게 5,500만 달러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이번 2분기 실적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이 실적은 그냥 쇼크야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쉽지 않은 정말 최악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그냥 하룻밤새 30%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얘도 10.6%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코인베이스 다 아시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던 그런 종목인데 얘가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그래도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얘도 이제 실적이 좀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코인베이스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다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더 안 좋았던 건데 매출액은 그래도 봐줄만 했어요. 8억 800만 달러, 시장의 전망치가 8억 3,200만 달러였으니까 예상치에는 좀 밑돌았지만 그 정도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원래 시장에서는 한 2.65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겠다 였는데 이게 4.98달러 거의 마이너스 5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실적이 매우 안 좋았는데 지금 장중에는 10.6%가 하락을 했고요. 이게 거의 장 마감할 때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 마감 후에도 추가적으로 약 4에서 5% 정도 주가 하락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그래 안 좋은 건 아는데 뭐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야. 이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야. 그냥 예상치로만 봤을 때는 그냥 예상치로도 많이 밑돌았구나라고 하는데 이걸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실적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얘가 작년 2분기 때 매출이 17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8억 달러였다고 했으니까 거의 뭐 64% 감소를 한 겁니다. 매출이요. 근데 그 매출 감소의 이유로는 결국 얘네도 거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일 텐데 이게 뭐 66%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특히 소매 거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뭐 하는 게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매출의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얘네도 코인베이스 자체적으로도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코인 가격들이 많이 밀리면서 그 평가 손실도 적지 않게 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 그리고 얘네는 우리 이제 실적 개선을 위해서 우리 마케팅비 이제 지출을 축소를 할 거야. 라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또 발표를 했고요. 얘네가 2분기 때 전체 인원의 18%의 인력을 또 감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6월부터 계속 전해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수익 관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요즘 또 뭐 코인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괜찮아지고 있고 월간 뭐 거래자들이 좀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일단 당장의 2분기 실적은 매우 좀 안 좋았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